이게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이런 외부의 사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물, 현상,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인식을 해요. 하나하나씩. 근데 얘네들은 변한다고요. 얘가 나중에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요.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데 우리는 이런 영향 관계를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밭에다가 옥수수를 심잖아요. 그러면 옥수수가 얘가 언젠가는 클 거라는 건 알지만 자라나는 건 못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른 건 인간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비록 인식은 못하지만 그 사주라는 학문을 통해서 유추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은 이 전체적인 관계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주는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통 어떻게 표현을 많이 하냐면은 나무의 비유를 좀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는 맨날 사과만 사다가 먹잖아요. 한번 바꿔. 예, 오케이. 우리는 사과만 사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만 알지 이 사과 나무는 몰라요. 이렇게 여기 사과예요. 그러니까 사과만 알지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과나무가 어떤 땅에서 자랐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과가 달하고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 이 달이 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는 어떻게 크냐면은 이 토양에 의해서 영양분을 받아서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어떤 그 근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것을 뽑아 올린 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최종적인 열매인 사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것을 저는 뭐라고 칭하냐면 그냥 우주론이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우주론은 뭐냐면은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류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우주론을 바탕으로 그러면 인간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왜냐하면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근거가 우주론이 제시한다고요. 그러면 이 명리 철학이라는 것도 우주론을 바탕으로 요거를 이제 명리 철학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거를 요 사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사주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요 사주술을 보고 다 사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풀이하는 그 사주의 기술들의 바탕이 되는 거는 명리 철학이고요. 이 명리 철학은 우주론의 근거에서 나온다고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우주론은 변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명리 철학부터는 사회의 문화가 바뀌잖아요. 문화가 바뀌면 명리 철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시 시대 때 만들어진 명리 철학과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명리 철학과 현재에 나와 있는 명리 철학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중세의 마누라를 보는 관점과 원시 시대 마누라 보는 관점과 현재 마누라를 보는 관점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적용해야 되고 명리 철학이 바뀌니까 사주술의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아내에 대한 해석이. 그거를 아주 유연하게 해석해 줘야 된다고요.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근간에 쓰려고 하는 책 제목이 이제 메타 사주라는 책인데 아직 출간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책 제목을 적으려고 보니까 마땅한 책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라고 쓴 거는 현재 사주학 너머에 있는 것 좀 보자. 역시 다시 괜찮아. 예. 다시 끊고 메타사주 뜨거운 태양빛이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사주와 메타 사주학은 뭐냐면은 메타 사주는 이제 제가 근간에 쓰려고 하는 책의 제목인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주는 요 사주술에 국한되어 있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점술적이고 결과를 길흉화봉을 알아맞추는 거에 관점을 둔 사주학인데 메타 사주라고 하는 건 메타라는 말은 무엇에 넘어라는 뜻이에요.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피직스라는 학문들 뭐 무슨학 그 맨 마지막에 배우는 학문이 메타피직스라고 그랬다고요. 피직스 너머에 있는 것들. 그래서 메타피직스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철학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태 너머의 학문이라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 그걸 말했어요. 그래서 메타사주라는 건 사주의 요 사주술의 범위를 좀 넘어서 명리철학과 우주론을 우리가 좀 접해보자.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사주를 좀 써먹자.
언제 누가 돈 벌고 언제 누가 잘 되고 흥하고 이런 거에 결론에 함몰되지 말고 어떤 원인으로 그게 일어나고 어떤 원인으로 잘 되고 흥하는지를 좀 알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메타사주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사주 공부하는 법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주 공부하는 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주술이 있고 명리철학이 있고 우주론이 있다고 해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주론은 A4지 한 장이면 정리가 돼요. 근데 아주 어려워요.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가장 간단해요. 그리고 명리철학은 A4지 한 4, 5장은 돼야 돼요. 근데 얘보다는 쉽고 얘보다는 어려워요. 근데 사주술은 굉장히 복잡해요. 사주술이 어느 정도냐면은 사주술에 해당되는 책을 수집해도 이만큼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이걸 공부하기 시작하면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냐면 속담에 사주의 해석은 날아가는 새의 깃털의 수만큼 많다. 그러니까 깃털에 요렇게 가닥 있잖아요. 그 가닥의 수만큼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파마다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은 사주술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헷갈려요. 이 명리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사주술은 그 보는 책마다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는 방법들은 각기 다른데 일단 우주론은 좀 간단하긴 하지만 시간은 많이 걸려야 돼요. 그리고 명리철학은 이해가 중요해요.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계속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사주술은 첫 번째가 그 천간지지의 변화에 관련된 일정한 어떤 외울 거리가 있어요. 이거를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물론 이해한 다음에 외울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거는 일단 외우고 시작하는 게 좀 편해요. 변화되는 이런 도표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화장실에 한 장, 안방에 한 장, 침대머리에 한 장 이러면서 계속 보면서 외워야 돼요. 예. 그 주기율표 외우듯이 뭐 칼칼라마 아라철 뭐 이런 거처럼 뭐 이런 거. 그다음 외우고 나서 해야 되는데 마치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사주 명식을 해석한다는 거는 외국어를 해석하는 거랑 같아요. 예를 들어 사주 명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8글자로 된 이상한 문자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얘네들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천간지지를 일단 외워야죠. 천간 10개랑 지지 12개니까 22개 글자는 외워야 되고 그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외워야 되고 또 그놈의 글자들이 붙었다. 그 어떤 놈끼리는 또 사이가 안 좋았다.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알파벳을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를 외우잖아요. 그 다음에 단어를 외운 다음에 문장을 외우잖아요. 그 순서하고 비슷해요. 일단 알파벳이 귀에 들어와야, 눈에 들어와야 문장을 보면 그게 쏙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애플이라는 그 단어를 볼 때 A 찾아보고 P 찾아보고 L 찾아보고 E 찾아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예.